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전일 마감한 국내 증시부터 살펴볼게요. 양시장 엇갈린 분위기 이어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권에서 극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와 이어질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주목을 하면서 조금은 주춤하는 관망 심리가 짙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소폭 내림세로 출발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과 함께 전날 강세를 보였던 방산 또 조선주가 강했습니다. 탄력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2,54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 공백 속에서 낙폭을 확대해가면서 0.59% 내림세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보였고요. 4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쉬어가는 흐름 포착이 됐고요. 745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CPI가 발표가 됐죠. 물가가 예상보다 높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하락으로 출발한 뉴욕 증시였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까지 낙폭을 줄여가려는 움직임 계속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장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해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다우 지수는 0.5% 가까운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락 마감했지만요. 전날 알리바바와의 협력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애플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1.5% 플러스권에서 강세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급등 나왔고요. 테슬라는 5일간의 하락세를 뒤로하고 반등에 나섰습니다. 2.4%가량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메타도 1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물가 지표 발표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변동성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전일 마감한 미 증시 또 발표된 물가 지표와 함께 어떤 움직임들을 이어갈지 시장 체크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도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일 마감한 우리 증시 그리고 미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시그널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의 밀착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체크해와 주실 예정입니다. 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바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오지연 캐스터입니다. 전거래 국내 마감 상황부터 간략히 복귀해볼까요? 우리 증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됐습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방산과 조선업종의 모멘텀이 확대되면서 코스피를 견인해줬는데요. 먼저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보시죠.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세 보였습니다. 강보합권에서 2,540선에 장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59% 하락한 745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개인이 2천억 넘게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더해졌습니다. 이어서 전날 국내 핫 이슈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한화그룹주입니다.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등 하나그룹주들이 무더기로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우리 증시가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상황에서 하나그룹 계열사들의 상승이 눈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게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우리 국내 방산과 조선업종에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하나그룹이 지난해 미국의 필리조선소 실적이 올해부터 반영되면서 매출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를 보시면요, 퓨리오사 AI입니다. 메타가
한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의 인수를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퓨리오사 AI는 반도체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AI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 AI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 자체 AI 칩 개발을 유치 중인 메타가 인수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덕분에 관련 종목들 급등했습니다. 초기 투자에 유치했던 DSC 인베스트먼트가 30% 넘게 급등했고요. 컴퍼니 K와 L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 등 관련 종목들 10%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혼조세 보이며 장 마감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의 주가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지만 약보합권에서 모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하나그룹주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하루 거래량이 4,700만 주 넘게 폭발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30%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는 32,800원에 형성됐습니다. 운송 장비 쪽도 살펴볼 건데요. 운송 장비 쪽은 역시 조선주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한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4%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날 장중에는 52만 4천 원까지 올랐지만 종가는 52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주도 살펴볼 건데요. 이 금융주는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KB금융지주는 5,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1조 7,600억 원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주 자본 비율이 전년 대비 0.33%포인트 하락하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신한금융지주도 보통주 자본 비율이 전거래일 대비보다 하락했기 때문에 1% 넘게 빠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서비스 업 쪽에서는 크래프톤이 14% 급락했는데요.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섬에도 그렇게 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밸류에이션의 확장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에 하락한 모습입니다. 대형주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간밤 미증시도 체크해 보시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 상승하면서 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상되면서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뉴욕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3%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M7 종목 중에서는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메타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전거래일 대비 2.44% 상승하면서 6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였지만 5거래일 만에 16% 넘게 폭락했던 주가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입니다. 반면에 애플은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알리바바와 손을 잡으면서 전일 2%대 상승했었죠. 이날도 2%대 가까이 상승 흐름 보여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최근 연일 급등했지만 하락세를 보였고요. 메타는 전거래일 대비까지 1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을 갈아치우는 모습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전장 대비 2.7% 떨어진 배럴당 71.37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 협전을 즉시 개시하겠다고 하기로 하는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M7 종목 살펴봤고요. 우리 증시는 간밤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에 따라 금리 변동 가능성을 보이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오지연 캐스터였고요. 시그널들 포착해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함께하는 에릭 대표님과 오늘 개장 전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면서 관심주들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끝나면 QR코드 굳게 닫힙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도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하시고요.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미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제 주 후반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팍스통신망까지 입장하셔서 대응 전략 디테일하게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또 우리 국내 증시 상황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또 CPI가 나왔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앞으로 계속 좀 미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물가지표 발표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죠. 네, 맞습니다. 해서 CPI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쇼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높아진 이 CPI 지수로 인해서 달러 굉장히 올라갔고 국제금리도 상승을 했죠. 해서 증시 전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해서 지수 자체가 또 굉장히 아래쪽에서 시작한 흐름을 만들어줬는데 최근에 있었던 화재 관련해서 또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인식도 있지만 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재건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일 그리고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꾸준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고 국제금리 상당히 또 높아졌죠. 해서 전반적으로 증시 고금리 상황에서 또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자, 다만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요구했고 또 결정적으로 이 러시아 푸틴과 종전에 대한 또 협상을 해 나갈 것으로 합의를 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유가 떨어졌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또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미증시를 반등시켰다 보시면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파월이 또 청문회에서 이런 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죠. 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상존하는 구간인데 국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동성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발표된 CPI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아직 미국 경제 견조하다,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는 이 시장에서 변동성 오늘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잡아볼 수 있을지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움직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종전 기대감 이제는 좀 가져가도 될까요? 이제 특사까지 파견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정말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올까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해서 최근에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해서 관련주들이 또 지지 반등의 자리에서 준비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제 또 이 트럼프와 푸틴의 전화 통화 이슈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특히 장 초반 그리고 또 한 종목들은 또 종가까지도 이런 강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종목들이 또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런 상승 흐름 속에서 선별되어 가는 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신 혹은 접근하시려는 종목들에 대한 디테일한 선별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정적으로 통화했죠. 1시간 30분 동안. 그리고 최근에 뭐 젤렌스키와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히토류 그리고 재건 관련해서 협상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만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어제 푸틴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온 만큼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갈지 이런 부분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관련주들 움직이는 흐름 나타났지만 추가적인 상방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의 관련주들도 하나씩 체크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심주들 어떤 종목들 좀 관심 갖고 계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고 사실 최근 이런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예상이 되는 종목 세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SG 그리고 SY 스틸텍 그리고 대던기호까지 세 가지 종목 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바로 SG 차트부터 좀 보시자면은 자, 보시다시피 최근 이런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또 상단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해서 오늘 특히 이런 3,750원 상단의 저항대까지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수급적으로 쏠려준다면은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통화를 했다 그리고 합의를 했다 정도의 이슈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종목들이 상승 이후에 유지를 하려면은 조금 더 진전된 이슈 그리고 실질적인 재건에 대한 뉴스들이 나와줘야 된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 또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하시면서 이후에 이슈 체크하면서 재공략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항대에 올라온 종목들은 그러한 부분에 좀 유념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SY 스틸텍이 있죠. 이 종목 또한 위쪽으로 저항대까지 도달을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수익 구간이 크다 할 수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을 때에는 10,000원대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 흐름 저점 확인시켜줬고 다시 한번 갭 상승한 이후에 지지 그리고 지금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뭐 시초가 접근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보고 있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긍정적인 또 방향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동기어가 있겠죠. 대동기어는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미 치고 올라가서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해서 오늘 장 초반 또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종목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심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트 흐름이 굉장히 지저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항상 윗꼬리에 조심하고 수익 구간이 왔을 때에는 미리 챙겨 두시는 또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니까 각 종목들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 속에서도 대응 전략은 조금 차별적으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총 세 가지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먼저 SY였어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차트상 흐름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항대 돌파 시도 오늘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수급이 쏠려준다면 최고가 흐름들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인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공략 후에 재공략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SY 스틸텍도 살펴주셨는데 현재 저점을 확인하면서 갭상승 이후 지지를 받고
밟고 있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공략법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또 대동기어도 살펴주셨는데 대동기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적절한 시점에서 공략을 해서 적정한 타점에서 정리를 한다면 내 수익 구간을 충분히 챙겨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 다 어떤 흐름 이어갈지 오늘 시장에서 실시간 전략 또 체크까지 모두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과 동시에 또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또 어떤 테마에서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미증시도 굉장히 혼조 마감을 했죠. 네. 해서 뭐 반등을 했습니다마는 목요일이고 금요일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 또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또 종목 장세를 보이면서 순환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앞서 보셨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또 흐름 속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데 이 양자암호 역시 언제 또 위쪽으로 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자리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또 이런 테마성 장세가 연출된다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또 섹터 테마이다 보고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 알파벳과 소프트뱅크가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퀘라에 이렇게 또 2억 3천만 달러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서 뭐 최근에 젠슨왕 그리고 빌 게이츠라든지 뭐 상용화에 대한 기간 굉장히 또 다른 의견을 내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여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이다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국내 증시 최근 또 조정 장세 그리고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지만 종목들이 일정 구간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양자 암호가 있고 뭐 기타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반도체도 그렇고 언제 이슈와 동반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항상 주목을 해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신다면은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 구간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양자 암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과 소프트뱅크가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이죠. 큐에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를 살펴보면 양자 컴퓨팅이 앞으로 이 미래 산업의 혁신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어떤 종목들을 미리 잡아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팅이 또 시세가 나오고 주목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오늘의 관심주 들도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관심주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드림 시큐리티가 있겠고 솔리드가 있습니다. 해서 두 종목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고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양자 또 관련해서 표준 1호 재료가 있죠. 해서 장기 평선 위쪽에서 굉장히 지지를 잘 받고 있고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뭐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저항대 굉장히 근접한 구간이죠. 해서 긍정적인 이슈 동반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할 때에는 3,800원 저항대는 쉽게 뚫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결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구간은 4,200원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그리고 시장에서의 주목이 계속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 다시 한번 4,400원 저항대 돌파 시도는 또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뭐 현재 구간 노려봤을 때 말씀드렸던 4,400원 근접한 구간에서 뭐 절반 정도 분할 매도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추가 또 상승을 노려보신다든지 적절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대장주 역할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솔리드가 있겠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구간에서 또 음봉들을 연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또 돌파했던 구간 지지로서 작용을 하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구간 7,550원 지지를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또 위쪽으로 8,600원 상단 저항대 또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해서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그리고 테마성 재료들을 갖고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각 종목들이 위치한 또 구간 그리고 위쪽으로의 저항대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바뀌고 있고 순환매를 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에서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양자암호 관련해서 살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종목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양자암호 관련주들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먼저 드림 시큐리티 살펴주셨습니다. 양자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정원과 협업해서 또 보안성까지 검증받은 기업이기도 하죠. 현재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저항대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와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유자분들도 일부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셔서 저항대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또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주셨던 종목 솔리드였습니다. 이전에 돌파했던 구간을 지지를 받고 있고 현재 견고한 흐름과 재료들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최근에 조정을 겪었던 양자 암호 관련주들 다시 이 상승 흐름 이어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볼지 선별해 보시는 시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이 종목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시다면 팍스통신망에서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열려 있는데요.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망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살펴주셨고 또 양자암호 관련해서도 살펴주셨는데 개장 직후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전략 잡아가야 될지 다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또 개장 이후에 시그널 포착 종목 또 챙겨와 주셨습니다. 이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하셔서 모든 정보들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 이슈들 살펴봤는데 이제 개장을 약 3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또 상승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현재 시장 예측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좀 상승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 같거든요. 오늘의 출발 상황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네, 해서 CPI 상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또 기대감이 유가 하락 그리고 유로화 상승을 만들었죠. 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 약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우려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도 일정 구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백악관에서 이 자동차 제약에 대한 또 관세 또 면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실행이 되는지 여부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보시다시피 국내 관련주들 특히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종목들이 최근 굉장히 하락 흐름을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저점에 도달한 구간인데 말씀드렸던 이런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일정 구간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 가는지 여부도 좀 굉장히 주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했을 때 현재 조선이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고 또 로봇 같은 경우에 일정 구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해서 현재 큰 흐름 또 깨어져서 자동차로 일정 구간 수급이 흘러 들어가서 큰 흐름이 바뀌는지 혹은 기존의 또 조선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로봇 지지 이후에 반등 흐름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변화 체크해 볼 수 있는 목요일 그리고 내일까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CPI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위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상승 출발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살펴주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백악관에서 이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 기대감을 갖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들 최근 흐름이 약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쪽으로 수급이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개장하는 시장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잠시 후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포착 종목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2월 13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빨간불 켜면서 견조하게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2,556선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74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강보합권으로 움직이면서 56,000원 선을 올라선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강하게 움직입니다.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3% 넘는 상승으로 20만 5천 원 선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도 역시나 3%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HLB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까지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테슬라의 상승과 연이어서 3%대, 2%대 각각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천당 제약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에서 개인이 매수해주고 있는 흐름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출발 상황 예상해 주셨던 대로 자동차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출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해서 뭐 전반적으로 예상을 일정 구간 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주반 빠져나간다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를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해서 현대차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슈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
있고 다만 아래쪽으로 또 굉장히 많이 내려오면서 매물대 부담이 있죠. 그런 측면을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올라가 주냐 여부를 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삼성전자도 최근 이런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사실 안정적인 구간으로 또 돌입을 했죠. 해서 55,000원 위쪽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종전이라든지 미증시 흐름 잡혔을 때 그리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또 FDA 관련해서 그리고 관세, 상호관세 관련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죠. 그런 측면이 어쨌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증시가 그리고 종목들의 주가가 얼마만큼 잘 지지를 받고 이겨내는지 이번 주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굉장히 다양한 악재들을 견조하게 소화해 나가는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건 또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만나봤었고 또 팍스통신망에서 공략을 했었던 SY 스틸텍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목표가 부근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나온 모습들이 또 포착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해서 팍스통신망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Y 스틸텍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후발주로서 또 진입을 한 종목이죠. 해서 매수가 7,580원 아래쪽에서 진입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또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이 긍정적인 이슈와 동반해서 장 초반 띄워줬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 유지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SY 스틸텍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공통된 부분이나 보시면 되겠고 이미 치고 올라간 또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에서 어느 구간에서 마무리를 하는지가 추가 상승 혹은 현재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또 주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미 치고 올라간 대동기어도 있지만요. 현재 16%대 상승하면서 저희가 방송 전에 살펴봤던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살펴주셨던 SG도 현재 6% 넘는 상승, SI 스틸텍은 팍스통신망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까지 잡아주시면서 1차 정리를 했었고 또 목표가 이후에도 오늘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오늘 개장 전에 주셨었는데 오늘 끌고 가시는 분들은 목표가보다도 더 높게 가져가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안전하고 여유 있는 자리에서 다양한 종목들, 정말 앞으로 유망한 종목들 잡아보시려면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리 살펴주시는 종목으로 시그널 포착 종목 들고 와 주셨으니까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게임 관련주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미리 선침해를 해서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이슈 터지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차트 흐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게임 관련주 중에 그러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최근에 또 이런 AI 그리고 신작, 뭐 M&A 같은 부분들이 게임 업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뭐 각 기업마다 상황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크래프톤 최근에 이런 또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명분으로 그리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또 상단으로 올라간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지금 비록 이런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게임 또 종목들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관세 영향이 적은 업종이다라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다 할 수 있겠고 뭐 그 고금리 상황에서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 했을 때 뭐 글로벌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러한 흐름에서 또 가격 메리트 그러한 측면이 또 실적에도 매출에도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 업종들 종목들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업들이 굉장히 또 판이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 흐름도 그렇고 실적적인 부분도 모멘텀도 다
차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정말 디테일하게 선별을 해온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간단한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은 뮤 모나크 2라는 또 컨텐츠를 통해서 인기를 굉장히 또 동반했던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측면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모멘텀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공시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왔죠. 2월 28일 보통주 35만 주를 소각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의 재무 건전성이 일부 밑받침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을 때 또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한 투심이 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주가 또 자사주 소각했을 때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겠죠. 해서 그러한 흐름을 또 기대하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해서는 이제부터 미리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크래프톤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왔었고, 또 관세 영향이 적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원화가 약세이면 약세일수록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이 게임 업계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AI 모멘텀부터 신작 발표, 또 그리고 M&A 소식들이 각종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게임 업계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을 잡아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힌트를 가져왔는데요. 뮤 모나크 2 굉장히 인기를 보이고 있었고, 매출 측면에서도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 보통주를 35만 주를 소각한다라는 이슈들도 전해졌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까지 밑받침이 되면서 또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투심이 개선될 부분까지 또 체크를 해주면서 이 종목 오늘은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해드리지만 방송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이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놓여있는 종목인가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바닥주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 월봉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월봉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입니다. 해서 지금까지인데 약 9년간 최근에 저점을 이탈한 또 부분이 2020년 3월 한 번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윗골이 달고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죠. 해서 이 종목이 또 저점과 고점 월봉상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하락 추세 그리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죠.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이 또 실적에 대한 매출에 대한 개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주 환원 정책 같은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래쪽으로 지지가 확인이 된 종목이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최근 일봉을 보셨을 때에도 추가적인 이탈 없이 현재 구간 13,850원 부근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해서 제가 어제 살펴보니까 시간에서 일부 또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한 흐름인데 위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전략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 종목에 다시 한번 추세를 바꾸는 흐름을 이용한 전략 꼭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상 흐름으로 짚어봤을 때도 계속해서 최근까지 저점을 형성하면서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명확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매출과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가져가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탄탄한 재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정말 바닥에 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시간외에서도 움직이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이 종목 잡아보셔서 앞으로 이 고점이 명확한 이 상방으로 향해 갈 때 이만큼을 전부 수익으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AI가 포착한 테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출발한 지 13분 정도 흘렀습니다.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봤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가장 큰 원을 그리면서 빨갛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건설기계, 리벨리온, 퓨리오사 AI까지 가장 강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굉장히 오늘 강한 흐름
흐름 나타나고요. 전반적인 업종 대부분이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어떤 부분 좀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네, 해서 말씀드렸던 이 우크라 재건이 장 초반을 정말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해서 관련주들 뭐 굉장히 급등을 연출하고 기존의 이런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흐름을 이어왔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관련주들 중에서도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그간 뭐 굉장히 이런 재건 관련된 재료에도 불구하고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해서 이전 방송에서도 이 종목이 최근에 그리고 이어지는 이슈를 동반해서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완전히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한 흐름 만들어주면서 위쪽의 저항대까지도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관찰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 부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을 때 혹은 눌림목을 연출했을 때 접근을 한다면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또 주가를 잘 다진 종목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하면서 또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추후에 이 HD 현대인프라코어도 공략할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팍스통신망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살펴주시면서 앞으로 또 공략할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계셨거나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에 풀어드리는 것들보다 더욱더 자세한 가이드 상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 시장의 강한 업종들도 챙겨보시고요.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또 손침해할 수 있는 게임 관련주들도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에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만 해도 SY 스틸 때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중보다는 장중에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 포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모두 함께 하시려면 아래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방송이 약 3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흐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2,562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폭을 장 초반보다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확대가 되긴 했지만요. 기관이 더 매수 우위를 확대하면서 개인과 함께 담아주고 있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요. 코스닥도 750선을 터치하기 위해서 또 강하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5%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이 소폭 매도하고 있는 흐름들 확인이 됩니다. 네, 수급도 조금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상승폭도 조금을 확대해 나가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장 초반이잖아요. 오늘 시장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런 또 견조한 흐름보다는 일부 또 매물을 출회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또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요일이고 금요일이다라는 측면에서 관망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외국인 순매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나친 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선침해를 해 나가는 흐름이 더 유리하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도 저희가 게임 관련해서 준비를 했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미 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대동기업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가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이미 또 조선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강할 때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선취매를 해뒀다가 여유 있게
시장에 시세를 줬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에릭 대표님께서는 선별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종목들 다 챙겨가실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게임 관련주 앞으로 또 이번 달 말에 또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오늘 챙겨드릴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